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에 대한 내용과 2025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혜택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매달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이번에는 일찍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한국 전통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입니다. 이번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13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된 일정으로 인해 약 167만 명의 수혜자들이 약 7,6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71만 3천 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4.4%, 13.26%로 인상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의 금액은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복지관이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정부 예산 발표에 따라 총 23가지의 저소득층 및 노인 관련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는 특히 어려운 가구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으니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이 내년엔 4인 가구 기준 사상 최대폭인 연 141만 원, 월 11만 7,715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5.02%, 지난해 5.47%, 올해 6.09%인데요.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월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약 11만 7,715원, 연간 기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올라갑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3만 4천 원에서 34만 4천 원으로 1만 원 인상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으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더 높게 인상할 것입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여 차감됐던 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던 많은 노인분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데요. 그 외에 발표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와 함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활근로자의 급여는 약 3.7%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탈수급에 성공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도 증액됩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 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며 아동과 정부가 1대2 비율로 적립하는 통장으로 아동이 최대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는 농식품 바우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월 최대 4만 원의 금액으로 영양 부족 상태를 예방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상위 기준 이하 가구에게는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되었는데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으면 갚는 시스템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오르는데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한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보호비가 처음 지급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 수리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자가주택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 비용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가주택 수리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인상된 지원금으로 수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1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많은 고령자분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공급되는 노인 일자리 수는 지난 7월 1천만 명을 돌파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직업훈련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1%의 생계비 대출 상품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춘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민센터로 자세한 사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양곡 판매 가격도 20% 인하되는데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학자금에 대한 내용도 발표되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응시료 경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속하는 취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약자 복지 강화를 중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 지원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모든 저소득층과 저소득 노인들은 빠짐없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